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부동산 1번가 게스트는요. 카보드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정경희 대표님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정경희 대표님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위해서 번호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뭐가 됐던지 간에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은 02866-436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070-8836-56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이슈로 이 시간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9월 5일 9.5 부동산 후속 대책도 나왔는데요. 다들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 이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먼저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9.5 부동산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서는요, 지난번에 투기 지역은 원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때 양도소득세에 실거래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축소가 됐어요. 또 복수 대출을 제한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DTI, LTV가 되는 분들은 한 채든 두 채든 여러 채를 샀을 때에도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큰 신용에 문제만 없다면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제한을 시켰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서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는 분양권을 전매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전만 해도 분양권은 등기 취등록하기 전까지는 정식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약 1순위 자격을 대폭 강화시켰죠. 또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세대의 우선 공급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갖고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지다 보면 서서히 조금씩 다 해제를 시키기도 합니다. 또 투기 지역으로서는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11개 지구로서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로 11개 지구와 세종시고요. 또 투기 과열지구로서는 서울 전 지역 25개구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경기도는 과천시, 또 세종시 이렇게가 투기 과열지역으로 됐습니다. 또 이 투기 과열지역으로서요, 묶인 데도 있지만 이번에 9.5 부동산 대책이요, 한 달 남짓 딱 흐르고 나서 다시 추가로 나왔습니다. 제가 핵심 내용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되었죠. 아까 11개 구에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투기 과열 지역에 지정이 되면서 4가지가 제한사항이 따랐습니다. 이 4가지가요. 첫 번째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을 전매 제한을 시켰는데 이것도 최대 5년간으로 아예 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한도 DTI, LTV를 종전 8.2 대책에서보다 더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입주 계획 신고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기의 1항, 2항은요, 지금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3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있는 분들 같으면 큰 걱정이 없지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대출 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눈여겨보셔야 하는 거는 4항.
3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입주 계획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요즘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들에게 양도를 할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명의로 가끔은 크지 않은 거를 사놓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3억 이상이라는 자금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자제분께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확보됐을 때 집을 사시는 게 훨씬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두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해서 시행 준비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또 어느 쪽에서는 사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다자녀를 두신 분들은 높은 청약 점수를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기에 한 번쯤 청약을 해보셔도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많으니까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지만요, 아직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구호 대책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사실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재건축 아파트 등이나 뭐 주택시장이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과 혹시 뭐 상가나 중소형 조그만 꼬마 빌딩이라든지 또 오피스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요, 지금 투자 심리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이번 조치로 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매를 해야 하지만 매매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걸리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은 증여를 통해서요, 주택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주거복지를 통해서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제라든지요, 인센티브 주는 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 합법적인 주택사업을 등록하는 것도 다주택자들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청약조정지역에 보유한 다주택자들은요, 내년 4월 전에 반드시 파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또 처분하실 때에는 좀 한 3가지 정도는 좀 유의를 하시고선 처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뭐 비조정 지역에 있는 것을 양도를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낫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양도 차익이 좀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하셔갖고 꼼꼼하게 따지시는 게 좋겠고요. 또 셋째는 단기 보유하신 것부터 순으로 양도하는 것이 참 좋거든요. 꼭 처분하시기 전에 꼼꼼히 하나하나 좀 따지시는데 검증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사업 등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지방세 등 감면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파리 대책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해진다 하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쏟아지는 각종 규제의 홍수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투자 전략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성공 투자 가능한 매물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가 직접 연구해서 추천해드리는 여러 물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책과 대책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1번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추천하는 매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66-4361, 02866-4361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는 070-8836-568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먼저 강동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서울 지하철 고덕역에서 도보로 한 걸음 거리 10m 안팎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층 상가 매물로 건물은 총 20층에 이릅니다. 지하 6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이고요. 지상 1층에서 4층까지는 상가, 그 위로 20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분양 면적은 4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2.1제곱미터입니다. 광장 쪽 로데오 거리 초입에 위치한 코너 상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살펴보겠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매물인데요. 임대가가 1억 360만 원입니다. 예상 대출 가능 금액은 6억 700만 원으로 예상되는 실투자액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좀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직접 운영하셔도 수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덕역에 위치한 1층 상가 입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곳의 입지는요, 2025년요 9호선 고덕역이요 도보 정말 가까운 10m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몇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초역세권으로서요. 고덕역 주변에서요. 유일한 상업지역에 위치한 코너 상가의 1층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고덕 강일 1, 2, 3 지구의 토지 보상이요. 2015년부터 시작해갔고요. 2016년 2월부터 택지 조성 공사까지 발주 시작 이미 된 것으로서 9호선 4단계 구간 연장이랑 5단계의 센터 공원역도 고덕 강의 1지구로서요. 황금 노선인 9호선 김포를 출발해서 미사까지 한강변을 따라서요. 직통으로 연결 김포와 고덕 강일지구와의 교통을 한눈에 편안하게 이어주는 한 라인이기로 합니다. 여기에다가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호텔, 컨벤션, 마이스 산업이 중심으로 된 도시 설계로 대규모 유통센터까지 유치해서요. 상업과 업무를 담당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요 대부분 여기가 지식산업센터 용지였는데 유통상업 용지로 대거 바뀌게 되면서요 이 상업 용지에 대형 판매점들이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산업 용지에서요 상업 용지로 바뀌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 흡수와 많은 입주민들의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어떤 호재 있나요? 여기에요. 개발 호재로서는 고덕역 주변에요. 유일한 상업 용지의 상가입니다. 고덕역 주변에서 에스컬레이터로 고덕역 4번 출구를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참 가시적 효과도 큰 겁니다. 그리고 배우 수요가요 30만입니다. 배우 주거단지가 30만의 수요를 흡수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15년 만에 신규 상가로 지난 7월 20일요 둔촌 주공이 대규모로 지금 이주 사업이 시작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인근은요 학군도 참 좋지만 한강변으로 프리미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또 9호선 황금라인, 강남까지 더욱 빨라지는 9호선 환승역, 고덕역이요. 2025년 개통될 예정으로 된 곳으로서 지난 8월 9호선 4단계 연장 발표와 함께 고덕, 강일 착공도 이루어졌고요. 고덕 강일 3지구의 5호선 연장선 강일 역세권 또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신도시로서의 상일 IC가 남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관심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와 또 서울 외곽 순환도로의 진출입이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아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교통 호재들이요 줄줄이 이어지면서 내년 5호선 하남 미사 강변 도시까지 연장되고 2025년 9호선 고덕역이 본 건물 앞에요 신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요 강동 IC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6만 9천 명 첨단 산업단지의 수요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의 활기로서요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가 조성되고요. 이케아, 뭐 3호점이라든지 또 복합 쇼핑몰과 호텔, 비즈니스 시설이 계획되어 있고요.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또 복합단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요. 뭐 총 8만여 명의 일터가 생기고 배도타운이었던 이 일대가요. 이제 자족 기능 도시로 바뀐다는 게 강동구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동서남북은요.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명, 샘터, 뭐 방죽, 명일공원에 이 면적을 합치면 약 89만 6천 평방미터로서요. 여의도 공원의 4배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러한 크고 많은 호재를 가진 강동구 고덕역으로의 주의 가치는 상승세가 계속 눈여겨볼 만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7구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이 고덕역 주변의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희소성도 갖추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투자 포인트는요, 매출이 높은 독점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덕 전체를 아우르는 독점 상권 위치로 높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우 수요들이 그만큼 탄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덕 첫 번째 테라스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덕 상업지역 내 첫 번째 테라스 상가의 프리미엄까지 가질 수 있는 상가이고요. 또 우산을 쓸 필요 없이 출구 역세권 상가, 초역세권 상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덕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해 갔고요. 4번 출구 바로 앞, 뭐 도보로 10m도 안 될 정도면 뭐 30초 1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고덕 로데오 거리의 상권의 관문에 입구에 있기 때문에 뭐 길목의 첫 자리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가시 효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코너 상가이니까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좋은 입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고덕역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우산을 비가 와도 이 우산을 쓸 필요가 없는 상당히 이동이 편리한 상가인데요. 지하철과 좀 연결이 돼 있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매입 후에는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매입 후에는요, 여기에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통신사 대리점도 괜찮고요. 또 요즘 많이 보이죠. 은행들이 1층에서 임대료 관계 때문에 2층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1층에는 ATM기가 설치가 되면서 2층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코너 상가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그리고 패션 잡화나 또 특히 부동산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덕역의 상가,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네. 여기는요, 1층으로서 8억 6,717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요, 월세 1억에 360만 원, 월 360입니다. 그리고 예상 대출액은요, 6억 700만 원을 예상하고요. 예상 실투자는 약 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활용 전략으로서는요, 임대 수익도 좋고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운영을 하셔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큰 자금은 없고 어차피 뭔가를 운영하실 때에는 괜찮은 자리는 권리금을 줘야 되고요. 또 권리금뿐만이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나 웬만한데 임대보증금을 합치면 분양을 받으셔서 나중에 직접 운영도 하시고 향후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만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투자 계획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1호선 망월사역에서 도보 9분 거리, 버스 정류장에서도 도보 7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시점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진 4층 건물입니다. 36세대 입주 가능하겠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 2층에서 4층이 주거 공간입니다. 면적의 경우 실면적이 82.6제곱미터, 분양 면적이 112.3제곱미터고요. 거실에서 보이는 뷰가 막힘없이 시원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대별로 개별적인 텃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보겠습니다. 2억 3,800만 원에 이르는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임대 시에는 전세가 2억 원 예상되고요. 예상 대출가는 1억 5,400만 원까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금 전세 시 3,800만 원, 실거주 시 8,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간단하게 좀 매물의 위치와 뭐 구조 정도만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주거 공간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입지가 먼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곳의 입지는요, 타운하우스형의 신축 다세대로서 어떤 호수에서 보셔도요, 뷰가 막힘없이 시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호선 망월사역에서요, 도보로 9분이고요. 버스 정류장은 한 도보로 7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군으로서는 회룡초중학교하고 또 호원초중학교, 또 호암초등학교, 호원고등학교, 신안대학교까지 있는 곳으로서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요. 본 매물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등하교의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곳입니다. 또 주변 편의시설로는요. 롯데마트라든지 식자재 마트, 아일랜드 캐슬 등이 위치해 있고요. 근린시설로서는요. 도봉산이라든지 사패산, 또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서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운동과 주말 여가 및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등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자연 환경을요. 볼 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타운하우스 형태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학군이나 교통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정부 호원동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쪽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 및 주거 환경으로서도 옛날에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교통 자체가.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하고요. 동부 간선도로에 진출입이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중랑천의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요. 하천 환경 정비와 하천 공원, 또 자전거 도로, 여울목 등 설치해왔고요.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그리고 의정부라면 군사도시라는 이름으로서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초 미군기지 이전이랑 또 복합문화 융합 단지 조성 사업 등이 핫한 이슈들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 옆 카페요. 캠프 홀링워터 공원 조성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2019년 말 완공 예정으로서요. 이 캠프 홀링워터라는 것은요. 26,732 평방미터로서 현재 북측 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원 내에 베를린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노래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다음 달 10월 말까지요. 북측 공원을 완료하고 2019년 말까지는요. 남측 공원을 주차장하고 또 무한 상상 시민공원 조성 등으로 해갖고요.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돼 있으니까요. 내부 모습 확인이 좀 가능하겠죠? 네. 직접 가셔 보시면은요, 이 매물에 대해서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직 안 가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 내부에 편백나무 프레임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재 및 층간 소음 방지 자재까지 시공으로 들어갔고요. 넓은 주차 공간과 세대별 주차 공간을 다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디귿자형 구조의 주방, 또 대형 냉장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놨고 아일랜드 식탁이라든지 또 넉넉한 수납 공간, 또 환기창, 다용도실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아늑한 인테리어에 깔끔한 구조로 잘 구조를 이렇게 설비를 해놨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놨고 3단 중문 시공까지 꼼꼼하게 따졌고요. 방범용 CCTV까지 다 갖추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매물의 가격이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매물의 가격은요. 2억 3,800만 원이고요. 전세가는 2억입니다. 그리고 예상 대출은 1억 5,470만 원을 예상하고요. 전세 시에는 3,800만 원, 실거주 시에는 8,330만 원입니다. 제가 실거주 시를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실거주 시의 이 가격이요. 웬만하면 전세 가격보다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텃밭까지 제공할 정도면은 실거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액 투자라든지 아니면 시세 차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실거주 하셔도 괜찮은 매물이라고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적극 추천하시는, 소개하시는 매물 오늘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여러분에게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866-4361번, 문자는 070-8836-5682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